네, 반갑습니다. 네, 창조학 세미나에 와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강의에 앞서서 우리 강사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양대 기계공학과 석사 나오시고, 그다음에 침신대 MDB 졸업하시고, 16년까지 SK이노베이션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계시고, 또 대형교회 중등부 협동정부가 지금은 교사로 계시고, 또한 지금 창조과학회 대전지부에서 강사로 주의 말씀을 잘 전파하고 계시는 우리 김원석 강사님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원석입니다. 제가 다운교회를 너무너무 와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다운교회 몇 분을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너무 신실하셔가지고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이 있나 싶어가지고 저를 초대하신 게 아니라 제가 졸라대서 왔습니다. 작년부터 한번 불러주세요, 한번 불러주세요.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불러달라고 그랬더니 이번에 불러주셔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고요. 지금 처음 오는 거지만 제가 꼭 다니던 교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오늘 2시간, 2시간이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시간이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긴 시간이거든요. 짧게 느껴지도록 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목을 보시면은 굉장히 도전적이잖아요. 진화라는 거짓말, 사실의 기록 성경. 감히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싶은데, 아니, 감히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싹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시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굉장한 충격을 한번 받으실 거예요.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분들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작하기 전에 성경 말씀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로마서 1장, 빨리 찾으신 분은 빨리 찾으시고 아니면 듣기만 하시면 돼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시간을 한 10초만 드리겠습니다. 됐죠?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주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보면서 주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의 눈과 저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전반은 진화에 대해서, 진화가 왜 거짓말인지에 대해서 앞부분 1시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1시간은 성경이 왜 사실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게 강의를 하면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질문하라고 그러면 절대 질문 안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한번 질문지를 한번 이렇게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여기는 교회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질문지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꽤 들어왔어요. 그거 다 설명하려면 5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다 보면 못할 것 같아가지고 좀 앞부분에 잠깐 다뤄드린 다음에 그다음에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시니까 오셨겠죠? 근데 하나님 왜 믿으세요? 진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한마디로 우리 애가 와가지고 나는 잘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 하나님 왜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난 이래서 믿는다라고 딱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거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중학생 때였던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분명한데 하여튼 그때쯤에 대구 서문교회에 이성원 목사님이라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부흥회 하면서 뭐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궁금했죠.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 나이 때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딱 너희들 하나님 왜 믿으세요?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답변이 뭐였냐면, 믿어지니까 믿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굉장히 좀 멋있는 대답이다 했었는데,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그때 활동하던 분들이니까 그렇게 믿으셨을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제 덮어놓고 믿는 거, 그냥 믿어지니까 믿는 거.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믿으라고 그러면 안 믿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요런 얘기를 많이 하죠. 도마가 이제 예수님 옆구리 돌아가셨다 부활하셨다니까 안 믿었잖아요. 옆구리 찔러 보고선, 야, 너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이 근거를 대가지고, 야, 따지지 말고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했는데, 옛날엔 믿어졌어요. 그래 됐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이 똘똘해지기도 하고 많이 배우는 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 있잖아요. 베스트셀러 Y라는 책, 너무 좋은 책이에요. 정말 아이들이 그 Y라는 책 때문에 과학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단 한 개 부작용이 애들이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해되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은 너희들 덮어놓고 믿지 말고 따져보고 믿으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서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이 나오는 맥락이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죠,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택한 민족이야, 하니까 날 믿어야 돼 라고, 그래서 나의 계명을 지켜라, 너희들 잘 지키면 이러고 저러고 안 지키면 이러고 저러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잘 지켰나요? 안 지켰잖아요. 하나님 답답하셔가지고 선지자 보내가지고, 야, 니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 혼내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었잖아요. 계속 선지자 보내줘도 안 믿고, 선지자 보내줘도 안 믿고, 환난을 당해도 안 믿고, 다시 믿는 척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 역사를 살펴봐라. 그리고 따져봐라. 나랑 변론하자. 나랑 얘기해보자. 니들이 어떻게 살아왔니?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해줬니? 그거 보고서도 날 못 믿겠니? 라고 나랑 얘기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들을 도와주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거야. 따져보고 확실하다고 생각되면 믿어라. 왜 그랬을까? 하나님 자신이 있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거를 잘 알려줘야지 됩니다. 자, 다시 질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을 왜 믿을까요? 근데 다 말씀하시고 싶을 텐데 또 저 강사가 또 도대체 뭐라고 답을 하면서 민망하게 만들지 않을까 해서 안 하시는 건데, 속에 생각하시는 게 다 맞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서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알잖아요. 그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죠? 네, 바로 이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고 싶으니까,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내용을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적어주신 거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이걸 통해서 알아라고 주신 게 성경이고, 성경 안에 있는 것만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맞죠? 네.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있는 거가 사실이 아니래요. 그냥 단군 신화처럼 호랑이나 곰이 쑥 뜯어먹고 사람 된 것 같은 그런 수준의 이야기다라고 성경, 특히 창세기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성경이 사실이 아닌데 왜 믿어요? 사실이 아닌 거를?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성경 속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여기 초등학생들도 와 있죠. 초등학생 저학년들, 그러니까 유치부 1학년, 2학년, 3학년 정도한테는 애들한테 예수님 얘기를 하면 되게 좋아하고 막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친구들한테 막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막 하고요. 나랑 같이 우리 교회 가면 되게 좋아 막 하면서 데리고 오는데, 근데 요즘에 애들이 이제 고학년, 4학년 이상만 올라가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아까 Y란 책 있잖아요. Y란 책은 다 진화론 개념으로, 진화론하고는 성경하고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을 진짜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진짜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사실이 아니라니까. 근데 아니야 라고 난 못 믿겠어가 아니라 또박또박 얘기를 합니다. 가인은 어디서 아내를 얻었니? 공룡이 성경에 나와 있니? 하나님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하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면 이 많은 인종은 어디서 생겨났니? 라는 아주 똘똘한 질문들을 막 합니다. 그럼 얘가 어떡할까요? 대답 못하죠 뭐. 배운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그리고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와가지고 엄마 이거 어때요? 그럼 엄마 아빠들 대답해줄 수 있을까요? 대답 못해줘요. 왜냐하면 배운 적이 없거든요. 교회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애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더 많은 질문들을 막 받게 됩니다. 가인은 어디서 아내를 얻었니? 뭐 그랜드 캐년 성경 어디에 있니? 탄소연대 측정체는 어떻게 설명하겠니? 이 얘기하면 띵 합니다. 처음에 띵 하다가 근데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러다가 어떤 환경에 지금 살고 있냐면 이런 환경에 살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대부분의 교과서들은 진화론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히 과학책들은 지구과학, 생물과학 이런 것들은 다 진화론의 바탕에서 옛날에 아주 오랜 옛날에 생명체가 통한이 나타나가지고 단순한 생명체에서 진화를 해가지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쭉 배우고 토요일날 TV 보면서 놀면 KBS건 뭐건 막 다큐멘터리 나오면 다 진화론 얘기만 합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증거들을 턱턱 대가면서 막 얘기해요.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거 진짜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그러니까. 근데 주일날 와가지고 성경의 이야기, 아담 이야기, 하와 이야기, 뭐 오늘은 요나 이야기 이런 얘기 들으면 애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거 뭐 그냥 애들일 때는 유치부 1, 2학년일 때는 재미있는 이야기 이렇게 하다가 좀 커지면은 저거는 단군신화 같은 그냥 그런 얘기야. 나랑 상관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졸잖아요. 여러분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중등부, 고등부 공학 공부할 때 애들의 반응이 어떠나요? 선생님들은 아십니다. 예. 근데 이게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가르쳐 주는데 애들은 도대체 성경에 관심이 없어. 믿음에 도대체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애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정말 성경 이야기 그냥 평생 배워왔는데 너무 재미없어. 맨날 한 얘기만 또 하고 또 하고. 좀 진짜 얘기 좀 할 수 없을까? 진짜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우리 중딩 고딩들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은 절대 안 하죠. 근데 진짜 역사는 학교에서 가르쳐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학교에서 뭘 가르쳐 주냐면 우주의 기원 한 135억 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35억 년 중에 우연히 벙 하고 빅뱅이 터져가지고 우주가 시작됐다. 지구는 그러면서 그 와중에 먼지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45억 년 이것도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45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졌고 그렇게 배우고 생명은 그 안에서 하다 우연히 무기물이란 돌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기물이 만들어지고 생명체의 어떤 기본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탁 나온 거야. 그리고 단순한 생명체에서 복잡한 생명체로 자꾸 진화하다가 그래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된 거야. 이거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가 특히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게 40% 정도가 진화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 고3이면은 이걸 짤짤짤짤 외워서 시험 봐야 되잖아요. 하다 보면 이걸 믿게 됩니다. 믿을 수밖에 없게 돼요. 자, 진화론의 세 가지 아이콘이 이겁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원인은 얘기 못해요. 모르니까. 과학자들도 모릅니다. 왜 우주가 시작됐는지 지구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우연히 됐대요. 우연히 됐고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거로 점점 발전되고 있다. 진화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세 가지를 대입하면 설명 못할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이게 진화론이에요. 근데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에 대한 질문을 대답을 해드릴 거고 한데 사전 지식을 분명히 두 가지는 알고 있어야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게 이제 실험과학과 역사과학입니다. 그러면서 창조과학 하는 사람들을 막 공격하는 게 뭐냐 하면 쟤네들은 과학을 부정하는 놈들이야. 아주 무식한 놈들이야. 그냥 과학자 중에서 창조과학을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과학자도 아니야. 왜냐하면 과학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비난을 막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비난하기 위해서 거의 꾸며낸 얘기라고 보셔도 되고요. 실제로는 과학에는 목적에 따라 가지고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다 똑같은 과학이 아니고 실험과학하고 역사과학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거 화면 잘 보이세요? 저는 저희 모니터를 보니까 이제 너무 깨끗하게 보이는데 이쪽 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서 앞에 불을 꺼주셔도 되거든요. 네. 제가 빛이 없는 데로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눈 부실까봐. 빛이 없는 데 찾아서 앞에 좀 꺼주셔도 돼요. 저 앞에는. 예. 좀 나시죠? 예. 어디까지겠죠? 자꾸 까먹어. 예, 실험과학과 역사과학.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그냥 알고 있는 과학은 모두 다 실험과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관찰하고 실험하고 측정하고 해서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재현할 수 있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실험과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실험과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요. 자동차에서 엔진 만든다든지 자동차 만들고 아니 화학 공장에서 막 석유 원유 들여다가 여러 가지 막 만들어내는 거라든지 IT 기술, 바이오 기술 이런 것들은 그냥 실험 과학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실험하고 또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건 부정할 수가 없고 부정해서도 안 돼요. 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과학에는 또 다른 한 분야가 있는데 역사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과학이라는 글자가 들어갔으니까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과학적인 실험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거의 목적은 뭐냐면 옛날을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좀 문명의 이기들, 조금 편리한 기술들, 편리한 물건을 만들자라는 게 아니고 옛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그쪽 분야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방법은 똑같은 과학적 방법이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화석. 이 화석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언제 만들어졌을까?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석유 같은 거, 원유가 원유의 원인 물질이 뭘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원유가 어디 묻혀 있을까? 이거는 실험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SK 이노베이션이 원유 갖다가 정제해가지고 휘발유 파는 그런 회사잖아요. 저희 회사는 탐사하는 데는 관심이 있어요. 얘가 땅속에 어떤 구조가 되어 있으면 거기 석유가 있을까? 이런 데는 관심이 많은데 그게 실험 과학이에요. 근데 이 원유가 원유의 원료 물질, 이게 동물이 돼서 만들어진 건지 식물이 된 건지 바다에서 만들어진 건 이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돈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걸 따져보고 싶어 하는 게 역사과학이에요. 그러니까 분야가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창조과학자들은 실험과학은 100% 오케이예요. 왜냐하면 진짜 과학이니까. 근데 역사과학은 뭐죠? 나타나는 거에 대한 해석이에요. 우리 화석을 보고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을까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화석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암모나이트 화석 만들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해석이에요. 해석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과학과 역사과학은 과학이라는 방법론은 사용하지만 목적이 다르다. 이걸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실험과학 분야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역사과학 분야에서 논쟁이 일어나는 거다라는 걸 이해하시면은 그 다음에 풀어나가기가 좀 쉽게 됩니다. 그거 모르면 계속 헷갈려요. 그러면서 창조과학자들 쟤들
과학자도 아니야 어떻게 저런 게 과학 교수를 하고 있지 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실험 과학을 거부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 아닙니다. 야, 첫 번째 여러분이 질문한 거예요.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다 설명하려면 5시간 걸린다고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대충 넘어가려다가 대충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결론 위주로 제가 하는 답변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다음에 저를 한번 또 불러주세요. 그러면 그 주제 가지고 또 해드리겠습니다. 창조론 과학자와 진화론 과학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진화론 과학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창조 과학은 1960년대에 미국과 유럽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학자,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진화론이 교회를 완전히 파괴시켜가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 그럴까? 진화론이 맞는 게 진짜 맞을까? 한번 확인해 보자. 거기 맞다고 그러면 자기도 신앙 버려야죠. 그래서 그런 선도적으로 나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근데 따져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진화론 있잖아요. 순 거짓말이네. 거짓말이네.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해가지고 근데 수백 년 동안 지금 진화론 과학이 완전히 과학 학계를 갖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뭐 대부분이라고 보도 돼요. 완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근데 지금 창조 과학이 내용이 워낙 말이 되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특히 미국이나 호주나 유럽 쪽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책에 나온 게 50인의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자기는 진화를 거부하고 창조를 믿게 된 이유를 내놓은 글들이 책으로 나온 것도 있고 그래요. 한번 관심이 가면 보시면 되고요. 진화론에 화석이란 증거가 있는데 그건 가짜인가요? 화석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화석 가지고 진화론에서 진화가 진짜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화석이? 화석 진짜입니다. 옛날에 살았던 생물들이에요. 제가 여기 몇 개 갖고 왔는데 여기 한번 이렇게 돌려봐 주세요. 작은 거 2개, 큰 거 2개. 여기 화석입니다. 화석 직접 만져본 기회가 별로 없으실 텐데 화석은 옛날에 살았던 동물이나 식물, 생물들의 흔적이나 시체예요. 네. 근데 요거 그랜드 캐년 탐사 갔다가 사온 건데 암모나이트하고 암모나이트하고 삼엽충은 5,000원, 1달러 주고 사왔어요. 10달러. 맞죠? 5달러. 요 작은 것들은 좀 더 비싸가지고 10달러. 10달러면 얼마죠? 100달러. 헷갈리지. 10,000원 주고, 5,000원, 10,000원 주고 사왔어요. 왜 이렇게 쌀까요? 가짜기 때문에 쌀까요?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지구상에 화석이 수조 개나 될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랜드 캐년 어느 층에 가면 발로 채이는 게 화석이래요. 네. 옛날에 살았던 생물이에요. 저거 이제 중국에서 만든 모조품 아닙니다. 진짜 살았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도 진화론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올스트랄로피테쿠스 인간 언제 배우셨던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줄곧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판을 쓰고 있고요. 학교에서 진화론만 가르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어떻게 작전을 굉장히 잘 썼어요. 잘 썼어요. 뭐라고 했냐면 진화는 과학이고 창조는 종교다.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랑 과학이랑 분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완전히 쫙 갈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 지침에도 창조론은 언급하지 않는다. 라고 돼 있어요. 진화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진화의 이론을 이런 관점 저런 관점을 다 소개하되 창조론은 얘기하지 않는다. 왜? 그거는 종교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교화가서 진화론 개정 추진위원회에서 많이 어필을 해가지고 많이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먼저 지어지고 공룡이 생겼는데 진화론으로는 공룡이 먼저 생기고 사람이 진화. 왜 그럴까요? 어느 게 맞나요? 이건 좀 사실을 잘못 알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창세기에서는 공룡이 먼저 만들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첫째 날은 시간, 공간, 지구빛, 둘째 날은 하늘, 궁창, 셋째 날은 육지식물, 육지와 식물들, 넷째 날은 해달별, 다섯째 날 바다 생물과 새.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이 육지동물과 사람인데 육지동물 다 종류대로 만들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순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순서가 성경의 순서가 진화의 순서를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 Q&A. 노아의 방주에 공룡이 진짜 탔나요? 나중에 천국 가서 노아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공룡이 살았었고 노아 홍수 이후에도 있었던 거를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모든 종류가 탔다고 했으니까 아마 탔을 거예요. 몇 종류가 탔는지 모르죠. 탔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한 번 더 저를 불러주세요. 공룡편 강의에서 나옵니다. 창조론에 대한 과학적 증거 오늘 2시간 동안 얘기할 겁니다.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최초의 생명체가 태어났는가? 정말 이런 뻥이 없어요. 진짜 생물학을 하신 분이면은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갈 수 있어요. 그거는 저기 어디 나오죠? 교과서에 생물 교과서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하나 들어가는데 밀러의 실험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고등학교 때 나올 텐데 유리 밀러의 실험. 그래서 무기물, 암모니아나 질소 이런 걸 집어넣고 전기방전을 빠바바박 했더니 거기서 아미노산 같은 게 틱 나왔다. 무기물에서 유기물. 유기물이 이제 생명체의 원료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것 봐라 이렇게 됐으니까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생명체가 세포가 딱 됐을 거야. 근데 무기물에서 유기물 되는 건 되는데 유기물에서 생명체 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 궁금하시면은 이것도 1시간짜리니까 한번 또 불러주시고요. 찰스 다닌의 진화론 반박 2시간 동안 할 거고요. 첫 번째 시간에 사람이 최대 몇 살 살았나요? 몇 살 살았죠? 무두셀라 할아버지가 969세 살았습니다. 아담 할아버지 몇 살 살았죠? 930살인가 960살인가 930살인가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인간을 창조하셨나? 이건 창조과학 분야가 아니고요. 목사님한테 여쭤보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고 돼 있죠. 하나님이 빅뱅을 만들어내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또 우주 분야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데 한번 또 불러보시면 됩니다. 빅뱅 주장하는 사람들도 빅뱅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잘 몰라요. 빅뱅이 왜 생겼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네, 우주가 팽창하고 있대요. 저기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허블 만원경을 만들어가지고 쫙 봤더니 모든 별들이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멀어지고 있어요. 계속 팽창하니까 과거로 시계를 거꾸로 돌려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축소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아주 오랜 옛날에는 더 이상 축소할 수 없을 정도로 뭐였다고 얼핏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빅뱅이에요. 근데 지금 우주과학계에서 빅뱅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네, 지금 아니에요. 지금 빅뱅의 이론적인 모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보완하는 게 보완하고 있다가 이게 보완해서 될 일이 아니겠네라고 생각하고 다른 이론을 제시했어요. 얼마 전에. 그게 무슨 이론이냐면 다중우주 이론이라고 설명이 안 되니까 우리 같은 우주가 수없이 많을 거다.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 우주인데 다른 우주는 모르겠고 이런 우주가 정말 신기하게 하나 있는 거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여튼 우주는 좀 어려운 얘기니까 우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저 말고 다른 이기근 박사라고 물리학 박사님을 초대하시면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구 외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우주인. 저도 고등학교 때 이 우주인에 대해서 꽂혀가지고 책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게 페르미의 패러독스라고 해가지고 우주과학자인데 옛날에 이 지구 같은 행성이 자기가 쫙 살펴봤더니 저게 몇 개라고 몇 개죠 저게? 하여튼 조 다음에가 경이죠. 1경계에 지구 같은 행성이 있을 거다라고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우주를 자기가 쫙 따져봤더니 1경계에 지구형 행성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우주가 135억 년 됐으니까 굉장히 과학이 발달한 먼저 생명이 나타나서 발달한 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별에서는 우주 여행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냥 어느 신호도 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패러독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일이 뭐냐면 So where is everyone? 그들이 다 어디 갔을까? 1경계의 별에서 나오는 뭔가 생명체의 신호가 있을 텐데 우리한테 도달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모르겠다. 이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 안 돼.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구가 얼마나 특별하게 만들어졌는지 그거를 아시면은 지구가 아주 독특한
정확하고 유일한 행성이라는 거, 생명체가 사는 유일한 행성이라는 걸 알 수 있으세요? 이것도 1시간짜리인데 또 불러주세요. 저는 뭐 약장사 하는 것 같은 거 해가지고 좀 이상하네. 약장사 아니고요. 이거는 좀 많이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창조과학적 관점에서 유인원에서 사람까지 진화되었다는 다윈의 진화론은 아니래도 저도 이 부분은 동의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생물학적인 진화가 일어나 종이 분화된다는 모든 것을 부정하나요? 이를테면 돌연변이가 일어났는데 더욱 환경에 적응하기 쉬운 유기형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전의 것은 도태되고 더 나은 형태로 돌연변이 개체가 유지되는 것의 진화는 일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생각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아까 이제 일반 과학하고 실험 과학하고 역사 과학을 조금 혼동하신 거가 있는 거고 하나를 또 혼동하신 게 있어요. 요 다음 질문하고 같이 말씀드릴게요. 이런 어려운 질문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렌스키의 실험을 창조론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저도 처음 듣는 거 돼가지고 인터넷 뒤졌어요. 네이버한테 물어봤더니 렌스키 실험이라는 게 뭐냐면 바이러스들을 여러 개의 집단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따로따로 놨더니 얘들이 각기 진화를 해가지고 성장을 막 하더래요. 성장을 막 하는데 어떤 것들은 보통 바이러스가 먹지 못하는 어떤 물질을 먹이로 해가지고 살아가더라. 그러니까 진화가 별도로 다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화가 지금 실험을 통해서 진화가 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진화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이 돼요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창조과학을 하는 두 번째, 아까 첫 번째는 실험과학하고 역사과학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 또 구분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지 창조론과 진화론이 어떤 게 맞는지를 구분하실 수 있는데요. 자, 진화의 용어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진화를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변이하고 진화. 영어로 하면 variation하고 evolution. 용어가 완전히 다르죠.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 강아지들이 예쁜 강아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치와와도 있고 세파트도 있고 뭐 푸들도 있고 많이 있는데 같은 개잖아요. 얘들이 교배하면 새끼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짝짓기 하면. 네, 새끼 날 수 있습니다. 큰 개건 작은 개건 짝짓기 하지 않겠죠, 지들은. 근데 이게 뭐 인공수정을 한다든지 하면 새끼 납니다. 근데 모양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요만한 놈부터 이만한 놈까지 있잖아요. 이런 거를 변이라고 얘기해요. 변이. 같은 종류 안에서, 같은 종이나 종류 안에서 막 다르게 나타나는 거. 이거 변이라고 얘기하고, 진화라는 건 뭐냐 하면 다른 종류로 바뀌는, 다른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고양이로 바뀐다든지, 뭐 까치가 까마귀로 바뀐다든지 이런 게 진화예요. 다른 종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 종이 달라지면은 이 교배가 안 됩니다. 짝짓기 안 돼요. 그러니까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이렇게 교배하면 나오잖아요. 같은 고양이과 동물이기 때문에 교배가 되거든요. 그건 변이인데 사자하고 개하고 짝짓기를 하면 새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화예요. 이렇게 바뀌는 게 진화. 그래가지고 그러면 변이, 진화 이렇게 얘기하면 명확해지는데 이 진화론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소진화, 대진화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의 증거다라고 나오는 것들은 지금 대진화, 진화의 증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진화, 베리에이션, 변이의 증거를 얘기하면서 소진화의 증거가 있으니까 대진화도 증거가 있는 거야 라고 한 몫에 넘어가 버려요. 그냥 그 도매금으로 휙 넘어가 버리는데 그거 아니에요. 변이하고 진화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그래서 여러분 진화의 증거가 많다라고 나오는데 다 여기 안에 포함이 됩니다. 저희 회사에 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한치의 의심도 없는 진화 이야기래요. 와, DNA와 진화의 확고한 증거들. 그래서 깜짝 놀랐죠. 부들부들 떨면서 여기 있는 내용이 내가 이해해야 할 만한 진화의 증거가 나오면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라고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뚜껑을 펼쳐봤습니다. 근데 나온 게 이거였어요. 초파리가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여기 읽어드릴게요. 이 작은 곤충의 날개들을 어떻게 같은 유전자 도구를 바탕으로 무한히 다양한 패턴이 진화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얘기다. 이렇게 나왔어요. 날개가 저렇게 다양하게 나왔대요. 이게 뭐예요?
베리에이션이에요? 이볼루션이에요? 그러니까 변이에요? 진화예요? 명확한 변이에요. 근데 이게 진화의 증거래요. 소진화의 증거를 대면서 대진화의 증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책 뒤쪽에 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잘 안 보이시는데 어느 호수에 가시고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무슨 일로 인해서 다 죽고 바다에 있는 가시고기가 들어왔대요. 근데 바다에 있는 가시고기가 여기에 적응을 하면서 인편이라고 저도 뭔지 모르겠는데 야 뼈의 종류인가 봐요. 뼈가 종류가 많은 것들이 이렇게 축소가 되면서 바로 적응을 했다. 야 봐라 진화 일어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변이에요? 진화예요? 변이에요. 가시고기가 그 붕어가 됐나요? 뱀장어가 됐나요? 그냥 가시고기인데 뼈가 좀 인편이 좀 적은 가시고기로 된 거예요. 이런 증거들이 그 책 안에 빽빽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진화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진화의 증거가 있다는 건 아마 잘 살펴보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어느 책이든지 살펴보세요. 다 변이를 얘기하면서 진화했다의 진화의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진화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단순한 종류의 하나의 무기물에서 유기물에서 생명체가 세포가 단세포 생물이 나왔다가 쫙 펼쳐져가지고 모든 생물이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종류대로 지었는데 이 종류 하나하나가 개 종류에서 다양한 개 종류, 고양이 종류에서 다양한 고양이의 종류, 호랑이, 사자, 또 뭐죠? 치타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경을 비난하고 창조론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는 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하면서 비난을 해요. 그래서 종류가 하나 딱 생기면 절대로 변이도 생기지 않고 그대로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말이 되냐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고양이에 다양하잖아. 강아지 다양하잖아. 이렇게 다양해지는데 너희들은 다양해지지 않는다고 그대로 간다고 얘기하잖아. 니들은 과학자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비난하는 게 그거지. 성경에서는 이 얘기하지 않아요. 이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종류대로 종류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 짝짓기가 가능한 범위가 될 그 얘기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저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짝짓기가 가능한데 다양한 변이종이 나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피부가 좀 까만 아저씨들이 있고 좀 하얀 아저씨들이 있고 머리도 좀 노랗고 회색이고 빨갛고 있잖아요. 변이거든요. 근데 다 사람이거든요. 애기 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비난을 하고 과학의 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제 진도 나가는 것보다 이게 더 재미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하는데 재미있으세요? 고맙습니다. 용기가 납니다. 진화는 존재하는 것인가? 눈치채셨죠? 이제 무슨 얘기 하고 싶을지. 진화는 없습니다. 첫째 시간에 그거 할 텐데 제가 보니까 첫째 시간은 답변만 하다 끝날 것 같네요. 둘째 시간에 진화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생물학적으로 자연선택같이 유리한 표현을 선택하려 하는데 인간도 그렇게 진화된 것이 아닌가요? 진화가 없기 때문에 인간도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유인원의 후예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특하게 지으신 어저께 창조학 세미나 오셨으면 저기 김광 교수님 강의 들었으면 분명히 아셨을 텐데 사람은 동물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이것도 1시간짜리입니다. 이제 사람의 진화에 대한 거를 1시간 듣고 나시면은 좀 허무해져요. 허무해지고 화도 나고 교과서에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어떻게 제정신인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궁금하시면 500원 500원 주고 부르세요 저를. 노아시대와 빙하시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노아시대, 노아 홍수 이후에 빙하시대가 이어져서 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도 1시간짜리, 이건 2시간짜리 강의인데 굉장히 재미있고 신비합니다. 빙하시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의 힘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그 힘의 원동력이 오직 하나님의 파워, 힘이었나요? 정말 굉장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요거에 대한 해결만 되시면
아마 믿음이 한 단계 확 점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 작년에 좀 생각하고 깨닫게 됐는데, 물론 이제 누가 가르쳐 주셔가지고 했는데,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애들은 이해하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애들은 깨끗하니까 이해하기 쉬웠는데, 자, 그거는 창세기 1장 1절에 그거를 이해하면 해결이 돼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뭐 어떻단 얘기야?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근데 영어로 하면 조금 느낌이 달라집니다. 이건 제가 그냥 혼자 할게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in the beginning, 시작할 때, 시간이 시작될 때, 시간이 시작될 때, 그럼 시간이 시작되지 않았을 때가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 생각 처음 하실 거예요. 시간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the heavens, 하늘, 공간과 and the earth, 땅, 물질,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처음 시작될 때,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실 때 그 시간과 함께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특히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조금 우습게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그 알라딘 램프의 지니 알죠? 문지르면 펑 하고 나다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뭐 도와주세요? 탁 해결해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뭐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요. 기도하면 돈 내주고, 건강 필요해요. 건강해주고, 뭐 필요하면 뭐 해주고. 이 정도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시간이 없었을 때 시간을 창조하신 거고, 공간이 없었을 때 공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공간이 없다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공간이 없다. 아니면 물질이 없었는데 물질을 창조하셔야 돼요. 물질이 없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물질도 없는 상태에서 시간, 공간, 물질을 동시에 한꺼번에 확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네.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어느 시간인가 동시에 계실 수 있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시점이나 노아 시점이나 지금 시점이나 우리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 전체를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관리하신다는 분이에요. 네,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소부지하신 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공간을 창조하셔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래요.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나 계실 수 있다는 게 공간에 지배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을 창조하셨대요. 물질에 지배받지 않는 분이래요. 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하셨죠? 물로 포도주를 팅 만드셨잖아요. 5,000명 먹이고 3,000명 먹이고. 하나님은 물질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니 정도가 알라딘 램프의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게 창세기 1장 1절 성경 제일 처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시간, 공간, 물질을 초월하면서 동시에 만드신 분이야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정말 제발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딱 이해가 되면서 하나님께 정말 대들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바쳐야 되는 분이라는 느낌이 확 다가오는데 정말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아까 그 질문이 아마 해결이 될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이, 요즘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공간하고 물질하고 분리가 안 돼요. 공간이 없는 물질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시간이 없는 물질, 시간이 없는 공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시간과 공간은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공간 없이 물질 없고 시간 없이 물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는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만약에 창세기가 하나님이 시간을 시작하셨는데 공간은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만드시고 또 얼마 있다가 물질을 만드셨다고 얘기하면 야 이거 완전 뻥이야.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시간 공간 물질을 뗄 수가 없는데 떼놨잖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야라고 바로 공격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창세기 1장 1절 첫째 날에 시간 공간 물질 동시에 창조하셨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선포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만 이해가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 경외해야 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말이 길었는데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과학에서 이것도 정말 지구의 나이와 성경의 지구의 역사의 나이가 다른 이유는 이거는 한꺼번에 질문들이 비슷한 게 많이 나와가지고요. 성경의 역사가 길어야 6천년인데 왜 몇 억 년 전에 화석이 발견되는가? 이건 관점의 문제입니다. 젊은 지구설에 대한 성경의 확실한 근거된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만 나이를 더하지 말고요. 어쩌라고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 근데 질문, 이게 창조과학과 진화론 논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요게 해결이 되면은 나머지는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역사가 지구의 역사든지 우주의 역사가 젊은 지구냐 오래된 지구냐 어떤 거냐에 따라서 나머지 반대쪽은 망하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창조과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건데 자 성경에 이건 쉬운 거부터 천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는 이거 맥락에서 보셔야 돼요. 이 맥락이 어떤 맥락이죠? 이때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늘나라 갔다가 금방 오시니까 기다려라 했는데 안 오시잖아요. 그때 있던 그 신자들이 하나씩 둘씩 하늘나라로 가는데도 안 오시잖아요. 그러면 신자들이 답답하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안 오세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시간 이런 거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개념이 아니야. 예수님이 금방 오시지 않는 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맥락이에요. 지구가 천년이다. 그래서 하루라고 나온 게 실제로는 천년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전혀 개념이 다른 거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면은 유신론적 진화론 분들이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그건 전혀 맥락이 다른 얘기입니다. 창조론자들이 창조과학하는 분들이 성경을 6천년 얘기하는 건 근거가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고 노아가 몇 살까지 살았고 이 얘기만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아니면 마태복음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고 넘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굳이 아담이 몇 살 때 누구를 낳고 몇 년 더 살고 몇 세 죽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 누구는 몇 살 때 또 애를 낳고 몇 살까지 죽었다. 이걸 굳이 적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 때부터 노아홍수 때까지 쭉 더해보면 1656년 나오고요. 노아홍수 때부터 야곱까지가 쭉 더해보면 514년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 출생부터 출애굽까지가 힌트가 있어요. 야곱이 내가 애굽으로 갔을 때가 130세였대잖아요. 내가 나이가 얼마 안 되지만 130년 동안 험한 세상을 살았다. 이런 얘기 나온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까지가 430년인가 뭐 이렇게 돼요. 애굽에 들어간 후에 430년 후에 민족들이 나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더하면은 560년. 출애굽에서 솔로몬 주기까지가 또 나와요. 출애굽한 다음에 480년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게 그때 기간이 476년입니다. 근데 솔로몬 주기 때 솔로몬이 언제 즉위했는지 일반 세속 역사에 나와요. BC 900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970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2017년 이게 쭉 더해보면 한 6,200년 정도 나와요. 근데 오차가 좀 있겠죠. 왜냐하면 그때 나이가 이제 세는 나이로 했는지 만 나이로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따지다 보면 조금 오차가 있는데 하여튼 대략 이렇게 됩니다. 10,000년 이내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근거가 성경에서 지구는 하나님이 6,000 BC 4,000 몇 년에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근데 진화론자들은 45억 년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몇 억 년 나오는데, 몇 억 년 쫙, 몇 백만 년 전, 몇 천만 년 전, 몇 억 년 전 쭉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어떻게 이렇게 딱 계산했는지 근거 들어보신 분이 있으세요? 근거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진화론 학자들이. 왜 얘기 못 할까요? 없으니까. 근거가 없어요. 교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과학자들은 방사선 동위 원소를 사용해서 지구가 약 445억 년 됐다고 결정했다. 이는 모든 종들이 진화를 통해 형성되기 충분한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사선 동위 원소를 사용해서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방사선 동위 원소 연대 측정법이 주장돼 처음 나온 게 언제인지 아세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1930년대 처음 나왔어요. 근데 지구가 몇십억 년 됐다는 얘기 언제 나왔는지 아세요? 1890년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방사선 동위 원소 연대 측정법이 나오기 40년, 50년 전에 벌써 수십억 년 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방사선 동위 원소를 측정해서 만든 걸까요? 아니면 그냥 만든 걸까요? 이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냥 나온 거예요. 방사선 동위 원소 이거 궁금하시면 또 한번 불러주신 이것만 1시간 설명드릴 텐데, 중요한 것만 얘기할게요. 퇴적 지층은 연대 측정할 수 없습니다. 아까 퇴적 지층 보셨잖아요. 이거 연대 측정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퇴적 지층은 연대 측정을 할 수 없어요. 왜 못할까요? 퇴적 지층이 뭐예요? 모래나 자갈들이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굳어가지고 돌이 된 거잖아요. 연대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연대가 나올까요? 돌이 처음에 만들어진 연대가 나올까요? 쌓인 연대가 나올까요? 측정을 하면. 헷갈리시죠? 돌멩이가 막 굴러와가지고 쌓인 게 퇴적층이에요. 그럼 돌멩이가 먼저 만들어진 연대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쌓인 연대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돌멩이가 처음 만들어진 연대가 나와요. 네. 그래서 퇴적 지층은 연대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개념상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화석은 연대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왜 안 할까요? 할 수 없어서 못 할까요? 할 수 있는데 안 할까요? 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왜요? 방사선 동위 원소 중에서 그러니까 생물, 화석들은 탄소 동위 원소로만 측정할 수가 있는데, 납이나 우라늄 같은 거 없으니까 탄소로만 할 수 있는데, 탄소 연대 측정 그 특성상 10만 년 이상 넘어갈 수 있는 건 측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10만 년이 넘어가면 아예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10만 년 이내 것만 측정할 수 있고, 그게 이건 대충 비슷하게 맞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화석이 언제 거라고 얘기하죠? 몇 년 전 거라고 얘기하죠? 기본 수백만 년, 수천만 년, 수억 년 얘기하잖아요. 근데 10만 년 전까지밖에 측정이 안 되는 측정법으로 측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말도 안 되죠.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측정하면 방사선 탄소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100% 나와요. 그러니까 측정하면 나온 건 뭐라고 설명할까요? 이거는 오염된 거야.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고 측정을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층의 연대를. 그냥 찍은 거예요. 안 믿겨지시죠?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죠? 한번 물어보세요. 지질학자들한테 어떻게 측정한 거예요? 그러면 퇴적 지층은 솔직하게 얘기한다면 여기는 어느 시대에 화석들이 묻혀 있으니까 몇 년 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생물학자한테 가서 물어보, 이 지층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면 이 화석의 연대는 어때요? 하면 이 화석은 몇 억 년 전 지층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몇 억 년 전 화석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순환 논리예요. 얘는 쟤한테 핑계고 쟤는 나한테 핑계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대답 못합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맞습니다. 아니면 찍힙니다. 이런 지 처음 들으시죠? 얘기 안 해요, 진화론자들이. 근데 방사선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 맞다고 하면은 그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연대를 아는 돌을 측정해 보면 될 거잖아요. 화산이 언제 폭발했는지 알면 그 화산 폭발한 시기를 아는 화산들이 있잖아요. 화산 지금도 폭발하니까.
그 도들을 갖다가 재보면은 연대가 맞게 나오는지 틀리게 나오는지 알면 그 방법이 신뢰도가 있는지 없는지 알잖아요. 근데 재봤더니 다 다른 거예요. 실제 나이들은 이런데 재봤더니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방법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근데 이 방법을 통해서 측정을 가지고 지구가 45억 년 됐다라고 확실하게 과학적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진화론의 실체입니다. 나이를 아는 시료는 측정 연대가 맞지 않는데 나이를 모르는 시료의 측정 연대를 맞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이 방사선 동위원소 측정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100가지도 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만 긴 연대 뭐를 나타내고 수억 년 이렇게 나타내고 90%의 방법들은 대부분 10만 년 이내, 어떤 것들은 10,000년 이내, 요즘에 최근에 나온 것들은 7,000년 이내까지 나오는 방법들이 많아요. 100가지 중에 90가지가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 얘기들은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에 위배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합니다. 학자들이. 이런 얘기 처음 들으셨죠?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실제로 찾아보고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래가지고 요거 30분에 끝내려고 했는데 1시간에 했는데요. 지금부터 10분 쉬시고 다음 시간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